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TV 아재들의 독설 인승일입니다. 김종혜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 나누실 적에 무관학교 얘기를 잠깐 이제 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무관학교로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썰전도 풀기도 했지만 네. 그때 서울 상경하는 일이 있었지 않나요? 그럼 무관학교 가려면은 네. 당연히 서울 상경을 했겠죠. 그 무관학교가 무슨 뭐 어디 홍주, 분교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경이라는 게 사실은 뭐 네. 학교 때문에 상경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서울 상경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아, 당시에 서울에 신식학교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김자진 장군의 그 당시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뭐 교육이 목적은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그 서울로 보냈을 때는 네. 뭔가 이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자진 장군의 형님이 네. 김경자 진자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서울로 양자를 가셨습니다. 아, 이분이 삼사 그러니까 홍광 또 사헌부 네. 사관원 이 삼부에 장을 하십니다. 아, 그리고 또 그분 집안이 부마 집안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집안인데 후손이 없다 보니까 가셨어요. 네. 그럼 이 형님이 서울 계셨고, 네. 근데 김자인 장군이 홍성에 있으면서 사고를 하나 치십니다. 사고를 얼마나 크게 쳤길래 또 대형 사고를 치죠. 대형 사고입니까? 네. 요거 제가 그런 사고 쳤으면은 아마 숟가락 나설 겁니다. 아니, 네. 아니 어느 정도 사고였어요? 진짜 사고라. 요게 거의 1905년 정도로 네. 추정을 합니다. 정확히 뭐 1904년도에 사고를 쳤다, 1905년도에 사고를 쳤다. 네. 그건 신문이나 요 기록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좀 차이가 사고. 나는데 네. 분명히 사고를 치신 거는 네. 팩트거든요. 이 어떤 사고를 쳤냐면은 재산을 왕창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재산이 이 동산, 그러니까 뭐 금부치 뭐 이런 것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동산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날아갈 수도 들고 있습니다. 튀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마셔버리면은 그렇죠. 먹어버리면은 그만인 거.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부동산. 부동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왜 두 가지야? 한 가지지 땅, 집. 뭐 이런 거 그거 부동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중에 변하지 않는 재산이 노비였습니다. 노비는 대를 잇거든요. 그렇죠. 주인은 바뀌어도 그 집안의 노비는 계속 눈수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죠. 이 노비를 그 집안에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3천석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그 지주로서 소작도 시키고 뭐 했지만은 다 합쳐서 3천석이지만은 지경 그리고 또 집안에 그 90억칸짜리 집이었으니까 그렇죠. 집안에 일을 하려면은 마당 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그 마당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집이 크니까 당연히 노비가 있을 수 많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 바글바글. 네, 바글바글. 예. 그랬는데 이 노비들을 해방시켜버려. 본인 혼자. 예. 독단적으로. 독단적으로. 집안 어른들한테 상의도 없이. 어. 그것도 나이 겨우 15, 16. 무엇을 알고 그랬을까요? 사실 역사책에 나오는 영웅들 이야기는 네. 대부분 다 비범한 인물, 대단한 인물, 뭐 그렇게 그려지긴 그려지죠. 합니다. 예, 예. 근데 김자진 장군의 경우에
당시에 간호라는 게 뭐냐면 집안에 있는 노복들입니다. 네. 노복만 약 30여 식솔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30여 식솔이 있는데 이들을 전부 그러니까 간에 집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 그리고 가외 노비도 있었거든요. 이 노비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노비 문서를 갖다가 잔치를 막 열어주고 그러고 나서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노비 아니다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립니다. 아니 이 노비문서를 그렇게 쉽게 꺼내오도록 어떻게 줬을까요? 장남이었으니까 뭐 자기 방 그 장롱이나 어머니 방 장롱 뭐 어머니 방 그 자기가 마음대로 가장이었으니까 그 결혼도 하신 상태였거든요. 13살에 소년 장가를 가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노비 해방을 시키기 바로 전에 당시에 홍주에 천주교세가 네.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강했습니다. 선교사들 네. 신부님들. 근데 그 천주교 그 간호 중에 여자 간호 한 사람이 천주교 신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집안이고 농사도 제일 많이 짓고 거기 간호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종을 해방시켜라 그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다희 장군이 그때는 거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간호가 그 해방된 거는 가보경당 때 이미 해방이 된 상태거든요. 네. 해방이 됐지만은 네. 근데 그때까지도 그 노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랬는데 네. 있었다는 거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노비를 해방한다라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 노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 뭐 장관, 차관, 뭐 높은 사람들 공경 대부들이 전부 다 노비 없는 사람이 어디 그렇죠. 있습니까? 하기야 대궐에 궁녀도 그냥 다 있었잖아요. 노비가 있었죠. 네. 노비도 노비로 봐야죠. 그럼요. 저 상궁 뭐 이렇게 무술이? 거기 상궁 몰라도 무술이 이 무술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노비 신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궁전에서부터 아직 노비가 있고 노비는 그 존속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계급적으로 노비를 해방시켰다. 뭐 먹고 삽니까? 그렇죠.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땅도 그렇죠. 없고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는데 노비 해방만 시켜주면은 그게 그렇죠. 그 노비가 해방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국 같이 가도 끝없는 그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니고 경작하는 땅은 전부 이미 전부 다 노비를 가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노비가 있었던 겁니다. 김자진 장군의 위대성 여기서 독설 나갑니다. 자, 말로만 해방시켜서 해방이 아닙니다. 제도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법률 그 글자 몇 자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방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해방을 시키려면은 여태까지 우리 집안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노력해줘서 고맙다 라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내쫓을 때도 그냥 내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안 되면 나쁜 그거는 삐삐 먹을 것을 그치게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죠. 다만 퇴직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바로 김다희 장군은 그때 그걸 했다는 겁니다. 네가 살고 있는 집 그거 이제부터 너가 져. 네가 짓고 있는 농토 몇 마지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마지기 내지 한 5마지기? 그러니까 오랫동안 했고 식솔이 많으면 너 5마지기. 그렇죠. 그리고 넌 신혼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너 불 커. 그러니까 저걸로 종잣돈식으로 이걸로 쓰라 그러면서 뭐 한 3마지기 줄 수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이게 당시에 3마지기 5마지기 이렇게 갖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걸 내 재산인데 그걸 줬어요. 대단한 거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15먹은 그리고 간호를 갖다가 해방시켜라고 그 요구를 했는데 그때 거부했단 말입니다. 네네. 거부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기사에 의하면은 외세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니들 말을 듣고 해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해방시키는 것이 맞다. 이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노동을 바치고 그리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는 가마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녀야 되고 저 사람은 왜 내 마부 노릇만 해야 되나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의 영웅으로서만이 아니고 오늘날 악덕기업 임금 체불 하지 말라고 벌써 그때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비 해방을 시켜버렸죠. 노비 해방시키면서 네. 노비에게 먹을거리도 사실은 다 마련을 해주신 거.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은 어느 정도를 갖고 계셨길래 그렇게 다 나눠주셨어요? 3천석을 하셨답니다. 3천석이면은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가로 세로 12km 곱하기 12km. 그러니까 나눠줘도 그 정도는 있었다는 거죠. 될수 있다는 네. 그런 건 되겠죠. 네. 아. 이제 그런 사고를 치니까 이제 서울로 보내셨겠죠. 그 서울에 가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갑자기 또 내려와요. 그게 바로 무관학교가 군대가 해산되고 딱 그 시기하고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관학교라는 게 완전히 뻥은 아니고 유년학교를 다니셨거나 뭔가는 하여튼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기울어지시는 거네요. 네네. 제가 기울어지는 것보다 정황상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 그 기록에 무관학교를 나왔다라고 계속 그러시니까 그러면은 연령으로 보거나 유년학교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고를 쳤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갔고 서울에 가서는 그 군사교육을 좀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교육에 대한 기본 자질이 있었다. 네. 그리고 돌아오십니다. 사고 치고 돌아왔을 때 또 사고 칠 만한 그건 없었을까요? 부모들 입장이나 입장에서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남은 것 이것 또 사고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사고를 또 한 번 치시죠. 또 칩니까? 네, 이번에도 또 대형 사고를 치십니다. 대형입니까? 네. 소형은 아예 취급을 안 하셨네요. 자잘한 거는 없이 그냥 대형으로만. 쪼잔하게는 안 사셨죠. 두 번째 사고는 또 어떤 사고였습니까? 두 번째 사고가 네. 학교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김자진 장군의 집터 그러니까 지금 홍성군 갈산면에 가면요. 네. 갈산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갈산중고등학교 서문 쪽에 공터가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옆에 아직 남아있는 큰 한옥 기와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재로 지금 네. 돼 있는데 그 구역이 옛날에 갈산김씨들 살던 집터입니다. 네. 근데 그 공터로 남아있는 곳하고 그리고 또 갈산고등학교, 갈산중고등학교 그 자리가 옛날에는 그게 갈산초등학교 그러니까 호명학교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를 세우고 있는 거죠? 집을 내놓고 집 아. 90억짜리였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집을 내놓고 여기다가 간판을 딱 달아버립니다. 호명학교. 사고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사실은. 신교육을 위해서. 시간으로 보면은 사고고. 아니, 신교육을 위해서 자기 집을 네. 내놓고 호명학교라는 명패를 딱 달았단 말이죠? 네. 이건 사고로 보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 좋은 일인 거지? 네. 홍성에 말입니다. 네. 서당하고 이런 건 많았는데 그 당시에 대한자강회가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네. 근데 자강회가 홍성에 잘 못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신교육 기관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때 김자진 장군이 바로 다시 한번 위대성이 나옵니다. 서울에 가서 이제 신교육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계몽에 대한. 우리가 흔히 계몽이라고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게 나는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이 서구화된 그런 어떤 문물이나 학식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 그런 문물을 갖다가 미개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우월성, 그걸 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기분 좀 나쁜 그런 의미도 계몽이라는 뜻 안에는 없잖아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겨준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네. 그 내가 뭘 가르친다기보다 개화시켜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못 배웠으니까 노비로 계속 살고 무지랭이로 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배워야 산다. 그래서 그걸 느끼셨다는 거죠. 하면서 재산을 내놓고 최초의 학교입니다. 홍성에서. 그게 호명학교입니다. 호명학교. 예, 지금도 갈산에 가면은 그 갈산 중고등학교 기숙사 명칭이 호명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명학교를 세우고 나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또 위대한 일을 합니다. 호명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재산을 또 씁니다. 그렇죠. 학교만 세워놓으면은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냐. 그렇죠. 근데 다행히 학교를 세우게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군수 윤건이라는 분인데 군수나 집안에서도 김다인 장군이 그 우리 인선배님만큼 언변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매회 그 일본군 정보 그러는데 개그맨 수준으로 사람들을 잘 웃기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언변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고도 잘 치시고 언변도 좋으시고. 그렇죠. 자꾸 갖추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설득을 시켰었다는 거죠. 설득을 시켜셔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학교에 대한 운영을 지원을 받고 20살 이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사고를 좀 멋진 사고를 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뭐 이건 말로만 들어서도 이런데 그때 당시 사람이 느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굉장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우리가 김다인 장군께 정말 본받아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좋은 대형 사고, 내 능력이 당연한 사고 좀 칩시다. 바람직한 사고였습니다. 독설에서 독설에서 이렇게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그러게 정말 말입니다. 독설이 그냥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6시간의 막을 닫고 이제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매번 나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사 아주 기초부터 나가는 거죠. 김자진 장군의 얘기를 비롯해서 청산리 대첩 뭐 두루두루 골고루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7번째 시간을 기대하면서 6번째 시간은 또 여기서 저희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시간에는 전과자 김자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어이 대형 사고를 또 칩니다. 소리 또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독립사를 전파하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